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자, 만약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공세와 일치하는 청원 내용과 함께 현재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강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고 간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제밖에 다른 법사위 야당 의원들 모두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난을 제기해온 정치인들 천지인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능한 얘기인지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자, 만약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국민동의 청원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근거는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청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조건이 존재하는데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는 등의 청원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자,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상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일에 청원이 등록됐으니 불과 사흘 만에 요건을 충족한 셈이지요. 자,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본다면 23만 4천여 명이 살짝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청원인이 밝힌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5개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자, 우선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 법 위반, 이걸 첫 번째 사유로 명시했고요. 그 다음 둘째,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전쟁 위기 조장 및 평화통일 의무 위반, 마지막으로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정권 침해, 이것도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촉이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가족, 친인척 문제도 언급이 됐고,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 여당의 특검 등을 요구하는 사안들과 거의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 써줬다라고 의심할 정도인데, 이처럼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공세와 일치하는 청원 내용과 함께 현재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강세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사위원은 모두 18명이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지요. 법사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법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비난을 일삼아온 그런 의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정청래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이성윤, 전현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그 구성원인데요. 하나같이 지난 21대 국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과 비난을 제기해온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특히나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로서 지난 22대 총선 땐 윤석열을 이깁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체되지 않은 문정부 인사의 대표 사례로 갈등 국면에 놓이며 시선을 모은 바 있고 제2후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지요.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기에 감찰과 징계 청구 등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이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해 역시 윤석열 정부 저격수 가운데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로 넘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법사위 관문을 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일단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야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원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관건은 국회 본회의 표결이겠지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결과적으로 최소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없는 데다가 시기적으로도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없기 때문에 8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항상 입에 달고는 있지만 역풍과 보수 결집이라는 후폭풍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장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있었는데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탄핵 촉구 청원은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었는데 당시 청원인 한모 씨는 청원글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1995년 당시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활동에 대한 국가전복 기도 발언과 공권력 과잉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실제 탄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법사위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금기였던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제1원의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입에 달고 있는 현상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적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야권의 행태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더군다나 이러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행태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 차원이라면 이건 더더욱이 용서하지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말이 국회 해산, 국회를 해산하라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